자, 1번 문제는 간단한 문제고 2번부터 볼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1부터 10까지 10개의 카드가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 있는데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을 때 세 숫자야. 세수가 자, 세수의 합이 짝수라 그랬어. 그 다음에 세수의 곱이 5의 배수. 그러니까 세수의 합이 짝수가 되면서 동시에 세수의 곱이 5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곱이 5의 배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5나 10 중에 적어도 하나는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해야 돼. 5나 10이 적어도 하나 들어있기 때문에 경우를 나눌 때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까지 같이 생각해야 되냐면 세수의 합이 짝수거든요. 세수의 합이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생각해? 모두 짝수거나 그 다음에 두 개가 홀수고 하나가 짝수인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일단 문제를 풀 때 10의 5의 배수가 들어있는 경우들을 좀 봐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나눠서 좀 봅시다. 자, 만약에 짝수가 3개다. 첫 번째, 짝수가 3개다. 라고 한다면, 자, 짝수가 3개면은 2, 4, 6, 8, 10. 그죠? 이 중에서 3개를 뽑아야 돼. 3개를 뽑았을 때 10의 5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10이 꼭 있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6가지 경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홀수가 2개야. 그 다음에 짝수가 1개거든요. 자, 그러면 케이스를 나눠서 볼 수가 있겠지. 홀수가 2개에 이 둘 중에 하나에 5가 들어있어. 그러면 짝수는 프리하게 뽑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홀수에 5가 없다. 5가 없이 홀수만 2개를 뽑았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여기에는 10이 들어있어야 되지. 그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되고 중복되는 게 없도록 잘 나눠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한다 그러면 중복되는 거 빼줘야겠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확률을 구하시면 되고 분모는 당연히 뭡니까? 10시 3이니까 따로 계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주머니 A에는 0, 1, 2, 3, 4의 카드가 5장 들어있고 그 다음에 B에는 5, 6, 7 숫자가 3장이 들어있어. 근데 C에는 8, 9가 2장 들어있어요. 자, 각각에서 하나씩 꺼냈을 때 카드 적힌 숫자를 A, B, C라고 하자. 자, A를 1의 자리수. 그러니까 0, 1, 2, 3, 4가 1의 자리수, 10의 자리가 5, 6, 7, 그 다음에 100의 자리가 8, 9가 되는 자연수를 만들 때 세의 자연수가 6의 배수가 되는 6의 배수가 아닌 3의 배수구나. 자, 6의 배수가 아닌 3의 배수면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3의 배수나 6의 배수 똑같거든요.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됩니다. 각자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일 때 6의 배수가 아니게라 그랬으니까 뭐야? 짝수가 아닌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짝수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포인트는 뭡니까? 1의 자리가 1이랑 3밖에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 자리 숫자를 만들 때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자라고 했을 때는 5, 6, 7이니까 우리가 이제 합이 세 수의 합이 3의 배수다 이런 거 볼 때 어떻게 할수 셈이 나머지 가지고 하라고 했죠. 얘는 3으로 난 나머지가 2고요. 0이고 얘는 1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들만 신경을 쓰면 돼요. 숫자가 종류가 늘어나도 마찬가지야. 얘들은 지금 8은 나머지가 2고 9는 나머지가 0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숫자들을 나열해 놓고 났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좋냐면 일단 1하고 3은 있어. 이 중에서 하나 갖고 와야 돼. 그 다음에 어디 보자. 그리고 5, 6, 7에서 하나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8을 9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자고 옆에다 선생님 나머지를 적을게요. 나머지가 1이고 0이거든요. 나머지가 2에다 0에다가 1이에요. 나머지가 2에다가 0입니다. 그럼 이 각각에서 하나씩 갖고 왔을 때 각 자리 숫자 합이 3의 배수가 되려면 이 나머지들을 더해서 3의 배수가 되게 가져오면 돼요. 알았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 1이다 라고 했을 때 1이 뽑혔다 라고 한다면 가져올 때 어떻게 갖고 와야 돼? 2, 0 갖고 와야 되겠죠. 그래야 딱 3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아니면은 1, 2를 가져와야 되겠지. 또 어떻게 갖고 와야 돼? 0, 0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어. 아니, 0, 0 안 되겠다. 소리. 이렇게 해서 가져와야 돼. 1, 2도 안 되죠? 0, 2 갖고 와야 되죠? 0, 2 갖고 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5랑 9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은 6이랑 8을 갖고 와서 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숫자를 갖고 와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계산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의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에 위치를 할 거니까 3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더해서 얼마의 배수일 때는 그 숫자로 나눠서 나머지가 같은 애들끼리 그룹을 모아서 거기에서 뽑는 걸로 계산을 해야지, 안 그러면 엄청나게 노가다가 돼요. 이거는 이 스킬을 안 쓰면은 풀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알았지? 숫자가 늘어나면 이건 지금 직접 구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숫자 종류가 늘어나면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해져요. 그러니까 항상 더해서 얼마의 배수 그러면은 묶으라고. 알았지? 예를 들어서 하나 해주면, 자, 세 수의 합이 네 개 수의 합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1부터 예를 들어서 15까지 숫자가 있는데 이거의 합이 3의 배수다 라고 한다. 그러면 1부터 15까지 숫자를 3개로 쪼개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 쪼개가지고, 그러면 3개 더해서 3의 배수 되는 게 뭐가 있어? 같은 거에서만 3개 뽑는 거야. 또 뭐가 있니? 각자 하나씩 뽑아오면 돼. 그죠? 이런 식으로 뽑아오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 되는 걸 뽑기가 편하죠. 그치? 이 3칸일 때 이야기입니다. 3칸일 때. 4칸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4개일 때도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될까? 4개일 때도 나머지만 적어보면 돼. 0, 0, 1, 2 가능하죠. 그 다음에 0, 0, 0, 0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 2, 1, 2 가능하죠. 나열하는 거는 받고만 나중에 나열하고, 나머지 종류가 이렇게 된다고. 또 뭐 있어? 나머지가 이런 거. 그 다음에 111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봐봐. 나머지만 모아도 벌써 종류가 많은데 숫자로 일일이 하려고 하면 진짜 천문학적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4번 문제는 뭐냐면 자, A 합집합 B. 이건 연산인데요. A 합집합 B가 전체랍니다. 알았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PA 더하기 PB에다가 P의 A 교집합 B를 뺀 거잖아. 근데 얘가 지금 6분의 1이야.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게 6분의 5란 얘기인 거고, PA랑 PB 중에 PB가 더 크대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확인하는 시행을 두 사건 AB. 이 사건이 뭘까 이거지. 오케이? 그냥 그 두 사건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사건을 선택한다는 건 이제 집합의 선택이다. 어떤 사건에 대해 해당되는 집합을, 이 사건이 뭐에 대한 건지는 몰라요. 알겠습니까? 뭐 짝수가 나오는 걸 수도 있고, 뭐 3의 배수가 나오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 쌤이 요거 계산을 잘못했구나. 6분의 7이죠. 그죠? 6분의 7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둘을 더해서 6분의 7이 돼야 되는 건데, 그잖아. 기본적으로 종류가 뭐뭐 있을까요? PB가 더 커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PA랑 PB로 세팅할 수 있는 값이 뭐 이런 거 있겠지. 6분의 1에서 1 가능할 것 같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늘려봐. 점점 6분의 2에서 6분의 5 이런 식으로 늘려갈게요. 6분의 3에서 6분의 4까지만 가능할 것 같은데, 알지? 자, 그럼 무슨 뜻입니까? 원소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B는 6개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원소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요. 이 원소 하나 고르는 건 6C1이죠. 그지?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6개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집합이 요게 되도록 해야 되면 요거 그죠? 교집합의 확률이 6분의 1 되도록 해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두 번째로 6개 5개.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야. 원소를 단순하게 5개 6개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A하고 B가 겹치는 원소가 하나가 되도록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이걸 생각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쌤이 지금 이거 풀어주는 겁니다. 맞지? 그래서 자, 이거를 상황을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봐보면 이런 느낌인 거야. 첫 번째 건 쉬웠고요. 첫 번째 건 쉬웠고 이런 거지. 두 번째 상황을 좀 보여줄게. 그럼 세 번째 것도 여러분들 해봐봐. A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이제 B가 있잖아. 자리가 이렇게 있는 거야. 한 자리 있고, 그 다음에 A는 한 자리, B는 네 자리 이렇게 있는 거지. 원래 교집합이 한 자리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 골라주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를 먼저 골라주면은 6개 중에 하나를 골라요. 알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그 들어갈 놈을 나머지 5개 중에 하나 고르면 끝나요. 나머지는 자동으로 B에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골라주면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되니? 그지? 예, 그래서 결국에는 몇 가지가 됩니까? 6 곱하기 5가 되겠죠. 그죠? 30개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골라주면 돼요.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5번 같은 경우는 6개 팀이 참가한 공연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한 팀. 자, 악기 연주 한 팀, 그리고 춤 2팀, 노래 3팀을 만드는데, 예, 한 번씩 차례로 공연을 한다. 자, 공연 순서를 정할 때 춤을 추는 2개 팀. 자, 여기 보면은 악기를 쌤이 A, 춤이 소문자 A, B 이렇게. 노래는 X, Y, Z 이렇게 할게요. 구분 종류가 다르니까. 맞지? 이렇게 갈게. 그러면 춤을 추는 2개 팀의 공연 순서가 이어진다. 연달아 간다는 얘기야. 자, 단순하게 갑시다. 어차피 뭐 춤을 추는 2개 팀이 공연 순서가 이어지니까 하나로 묶어서 나열을 좀 하도록 할게요. 하나로 묶어서 나열을 할 때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하면 A하고 AB, 자 AB랑 A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2가지 일단 써놓고요. 2가지.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다가 쟤네들 좀 끼워 넣을 겁니다. 끼워 넣을 건데 이제 X, Y, Z 중에서 연달아 공연 2개 팀만 공연 순서가 이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노래하는 2개 팀 중에 3개 팀 중에서 2개 팀을 골라서 묶어서 연달아 나열하도록 합시다. 알았지? 그래서 3C가 일단 들어갈 거예요. 그럼 얘네 둘 X, Y가 묶어서 같이 공연한다고 가정을 하면 얘네들을 묶어서 쌤이 그냥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에다가 X를 집어넣게 되면은 X를 집어넣게 되면 나머지 한 군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이웃하면 안 되는 거거든.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세 군데 중에 2군데를 골라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세 군데 중에다가 2군데 골라서 XY 묶어진 거랑 Z랑 자리를 배치하면 되니까 3P2가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게 있을 거 아니야. A랑 B끼리 자리 바꾸는 거 2가지. 그죠? 그 다음에 X랑 Y도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2가지. 이렇게 해주면 되고, 분모는 6팩으로 깔아주면 가장 쉽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6번으로 가면 이제 문제 보면 2가 적힌 카드가 1이 적힌 카드와 3이 적힌 카드 사이에 있거나 3이 적힌 카드가 2가 적힌 카드와 4 사이에 있도록 나열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이거는 각각의 사건을 2가지로 또 보고, 알았지?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얘를 쌤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이제 B라고 하면 P의 A를 여러분들이 구하고 P의 B를 구한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구해서 더한 다음에 빼주는 상황을 가시면 돼요. 알았지? 이 문제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 나열하는 거야. 어차피 뭐 5팩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첫 번째 A, 2가 1과 3 사이에 있는 거. 2가 1과 3 사이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이어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카드 나열할 때 2하고 1하고 3 또는 이게 3하고 1하고 2 바뀌었다. 그지? 1과 2, 3과 2, 1 이런 순서로 나열된다는 거니까 저번에 이제 경우의 수 수업할 때 그랬죠. 순서가 정해진 애들은 같은 걸로 두자. 그지? 이렇게 두자. 그리고 나머지 애들끼리 같이 나열을 좀 할게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A 3개에다가 나머지 이제 4, 5를 나열을 하는 거야. 나열을 하고 나서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어요. 이게 2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열하는 건 몇 가지입니까? 5팩 나누기 옆에다 쓸까요? 자, 5팩 나누기 3팩인데 그때 이제 2가지가 생기잖아. 1이 앞에 있는 경우 3이 앞에 있는 경우 2가지 생기는 게 곱하기 2 하면 돼. 이게 PB야, PA야. 근데 사실 같은 방법으로 PB를 하시면 돼요. 똑같은 상황이죠. 그죠?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해서,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그치? 거기서 중복되는 거 빼면 돼요. 오케이? 중복되는 게 뭡니까? 겹치는 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1, 2, 3 순서나 3, 2, 1 순서인데 3이 적힌 카드가 2하고 4 사이에 있도록 나열되는 경우. 자, 그럼 어떻게 나열이 돼야 됩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게 무슨 말이에요? 3은 2하고 4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지. 1, 2, 3, 4 순서이거나 4, 3, 2, 1 순서인 거지. 이웃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얘들을 다 똑같이 또 A라고 두고 5까지 나열하면 돼요. 알겠지? 또 곱하기 2만 하면 돼.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도 경우의 수가 나눠지면 같은 걸로 다 둔 다음에 마지막에 곱하기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개의 주머니,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5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5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이 8 이하이거나 11 이상일 확률. 보통 우리가 이제 직접 구하는 게 편한지 반대로 6건 구하는 게 편한지는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야. 자, 생각을 해봐봐. 가장 큰 수랑 가장 작은 수를 더했는데 8 이하하고 11 이상인 게 더 많겠지. 그지 않냐? 그죠? 1부터 5까지 꺼냈을 때 가장 작은 조합은 1, 2, 3, 4, 5인데 더하면 6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자, 합이 9, 10 이 두 가지만 구해서 빼시면 됩니다. 이래서. 그지? 최대 최소를 더해서 9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최대 최소를 더해서 9가 된다고 하는 거는, 그지? 우리가 이제 더했을 때 5개를 했을 때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더해서 9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1 더하기 8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일단 2개는 뽑혔잖아. 5개를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1이랑 8은 뽑혔으니까 나머지 3개를 1과 8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서 골라주면 되겠는데, 그죠? 또 뭐 더 있어요? 2랑 7도 있겠네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2랑 7을 뽑혔기 때문에 2하고 7 사이의 숫자 중에서 3이랑 6은 힘들죠. 그죠? 그 사이에 해가지고 5개가 안 되니까, 4개밖에 안 되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러면은 전체에서 지금 1부터 8 사이에 자연수가 몇 개 있냐? 6개 있나요? 그죠? 그럼 6개 중에서 3개 고르면 되고, 2부터 7까지 자연수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4개 중에서 3개 고르면 돼요. 이거 계산하라고.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거 더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해서 10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면 됩니다. 더해서 10이 되는 거는 뭐 숫자 더 쉽죠? 숫자가 쉬워요. 1이랑 9가 있어요. 그러면은 1이랑 9는 뽑혔기 때문에 세 숫자 나머지 골라주면 돼요. 앞에 거랑 똑같이. 그래서 이거를 구해서 1에서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전체는 10C5가 되겠지. 분의 방금 구한 거 경우의 수 구해서 1에서 빼자. 자, 밑에 문제 봅시다. 밑에 문제 한번 보면은 이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할 때 마주보는, 잘 봐, 마주보는 두 개의 의자의 적힌 수의 곱이 6이 되지 않도록 배열할 확률을 구하시오. 6이 되지 않도록 배열할 확률. 자, 그러면 6이 되도록 한 다음에 빼자. 알지? 자, 6이 되는 거 뭐뭐 있어요? 원으로 배열을 했을 때 일단은 1이랑 6을 만나게 하는 경우, 1이랑 6이 마주보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4개의 숫자가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머지를 배열하면 됩니다. 알겠지? 이해됐냐? 그럼 몇 가지인 거야? 1, 6은 고정이야. 이거는 나열하는 거 딱 한 가지야.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 배열하는 거니까 4팩입니다. 이건 4팩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또 2하고 3이 이렇게 마주봤다고 쳐도 4팩인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4팩 곱하기 2를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중복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1, 6이 마주보고 2, 3도 마주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계산하냐면 똑같아. 항상 고정 하나 시켜. 쌤이 항상 이야기하잖아. 원순열은 1, 6도 마주보고 2, 3도 마주본 다음에 1, 6이 여기에 배열되는 경우를 생각하라고. 선생님, 2, 3이 여기 있으면 안 되나요? 돌리면 똑같다니까. 그래서 돌리면 똑같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럼 마주보는 곳에 이렇게 2랑 3이 놓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마주보는 곳에 2, 3이 놓일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도 두 가지 나오죠. 3, 2, 2, 3. 3, 2 이거 가능하잖아.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 그 다음에 여기서도 3, 2가 가능하지.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 총 4가지야. 거기다가 나머지 숫자 배열하는 게 2팩이지. 이렇게 구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4팩이란다. 쏘리. 4였어. 4. 아까 4가지였죠? 그죠? 왜 4팩인가 했을 거예요. 4입니다. 4 곱하기 나도 모르게 4 곱하기 2팩.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분자는 뭐야? 분자는 6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5팩으로
계산을 하면 되고 500분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방금 했던 요 이야기 요거 두 개. 그래서 4팩이 두 개 있는 거 또는 거기서 빼기 해야 되겠지. 중복되는 거 지금 교집합 뺐으니까 4팩 4 곱하기 2팩 그치. 요걸 빼주면 결국에는 뭐가 돼? 이게 되는 거고 우린 지금 곱이 6이 되는 걸 구했으니까 이걸 1에서 빼주는 거 잊지 마세요. 알았지? 이렇게 가면 되고 이제 레벨 3로 가겠습니다. 자, 레벨 3 문제도 쌤이 풀어주는 대로 풀어야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은 좀 어렵게 하게 될 텐데. 자, 봅시다. 쌤이 분명히 기출문제 설명해 줄 때 어떻게 해줬었냐면 어떤 자연수를 이렇게 뽑았을 때 그 수를 나열을 했다. 크기 순으로 나열했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맨 앞에 있는 숫자가 x1일 거고 그랬을 때 이들의 간격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어떡하라 했어? 그냥 x1이라는 숫자가 맨 앞에 있고 x2가 있고 x3가 있고 x4가 있잖아. 그러면 이 앞에 여기에 들어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미지수로 두는 거예요. 자연수 개수. 알았어? 자연수 개수를 A, B, C, D, E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1이고 B가 2, 1, 0, 0이다. 뭐 1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실제로 9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세는 거라고? 얘가 1, x2는 2겠지. 그 다음 뭐야? 둘 건너뛰고 얘가 그러면은 5겠네. 하나 건너뛰고 7일 거고 안 건너지니까 8이고 얘가 9겠네. 이랬지. 요거 쌤이 굉장히 강조했던 거고 여기다가 써먹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알았지?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조건이 뭐야? xi 플러스에서 xi 뺀 게 1이야. 그럼 차이가 1 나는 게 하나밖에 없어야 돼. 연속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x1과 x2가 연속하든가 x2랑 x3가 연속하든가 x3랑 x4가 연속하든가 해야 돼. 연속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 여기 b, c, d 중에 하나가 1이라는 얘기야. 그럼 b가 1이라고 치자. 그럼 c하고 d는 0이죠. 0. 쏘리. 하나도 없어야 돼. 하나도 없어 연속되니까 b가 0이라고 치자. 그럼 c하고 d는 절대 1이 되면 0이 되면 안 돼. 따라서 1 이상이 돼야겠네. 쉽죠? 겁나 쉬워요. 그러면은 a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는 얼마가 돼야 돼? 다 해서 여기 x1, x2, x3, x4가 차지할 자연수 빼고 나머지 5개를 할 건데 c하고 d가 1 이상이니까 이거 어떻게 구해요? 1 이상이면 하나씩 주고 하는 건 알지? 그러면 3, 4다. 4h 3으로 푸시면 돼요. 알았어? 이해됐지? 이런 식으로. 그지? 그걸로 해가지고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b가 0일 땐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3을 해야겠네. 그지? 그죠? 맞습니까? 왜요? c가 0일 수도 있고 d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결론은 뭐가 됩니까? 우리 결론은 자 전체는 뭐야? b, c, d를 다 더해서 b, c, d, e를 다 더해서 5가 되는 게 전체야. 알았어? 이게 5가 되는 게 전체고 그러니까 5h 5분의 그 다음에 분자는 방금 구한 요거요. 요거 그래서 4h 3 곱하기 3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어차피 5h5를 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뭐 하면 되지? 그냥 4개를 뽑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9c 4 하면 되겠네요. 5h5랑 9c4랑 같아요. 아니, 같습니다. 알지? 5h5랑 같습니다. 네, 같아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확률은 이걸로 하는 게 가장 쉽다. 이 문제는 이게 가장 쉬워요. 숫자 밖에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도 되게 심도 있는 내용이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약간 좀 멀리 써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함수가 있잖아. 그럼 이거 합성을 이제 해볼게 여러 번. 그럼 신기한 거 알려줄게. 3개짜리인데 얘들을 막 대응을 시켜. 근데 이제 내가 3개짜리야. 함수 이렇게 대응을 막 시키잖아. 그러면 결국 1이 1로 가게 돼.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가게 돼. 합성을 한 번만 하면. 근데 내가 이거를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게 임의로 설정을 하잖아. 예를 들면 봐봐.
1이 2로 가는데 2가 1로 안 가고 2가 2로 가게 설정을 하는 거야. 맞지? 근데 이게 불가능해.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설정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1대1이 안 돼. 맞지? 그래서 2가 3으로 가게 했어. 그럼 2가 3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1은 2로 가고. 그럼 3은 당연히 1로 가야 되겠네. 하나 결정하면 나머지가 이렇게 결정돼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니까 대응을 이렇게 시켜봐. 그러면은 2에 걸고 들어가. 1로 가지. 합성 3번 만에. 그러니까 3개짜리 이 집합은 합성을 2번 또는 3번을 하잖아. 무조건 자기 자신으로 가게 돼. 항등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 2가 지금 2로 가잖아. 3은 3으로 가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2번 또는 3번 만에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2번이나 3번을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게 하고 싶잖아. 그럼 안 되는 방법은 뭐냐? 응?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는 3개짜리로. 근데 지금 현재 4개짜리잖아. 맞죠? 4개짜리기 때문에 4개짜리는 더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항등함수가 되지 않는 경우를 구해서, 맞지? 항등함수가 되지 않는 경우를 구해서 이래서 빼도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1이 1로 가면 무조건 항등함수가 된다니까. 2, 3, 4, 2, 3, 4 3개짜리는 무조건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돼. 그럼 항등함수가 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F1 알았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1이 1로 가는 거야. F1은 1이 되면 안 돼. 그 다음에 F1에 합성하는 값도 얘랑 달라야 돼. 다 달라야 돼. 알았어? 달라야 된다고. 만약에 지금 이게 지금 어려워. 그러니까 이해가 좀 필요해. 봐봐. 1, 2, 3, 4가 1, 2, 3, 4한테 가고 갔는데 1이 2한테 가고 2가 3한테 가. 맞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2가 2한테 못 가요. 어차피. 그죠? 2는 2한테 못 가요. 그러니까 F1은 2야. 근데 얘는 1이랑 다르지. 그럼 F 합성 F1을 또 골라. 근데 걔가 만약에 1이 돼버리잖아. 응? 얘들아? 아빠 앞에서 3개짜리 했을 때 보여주는 상황이 벌어진다니까. 맞지? 다시 1로 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2가 갈 수 있는 거는 1로 가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4가 갈 수 있는 얘네들 이렇게 크로스로 해보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으로 가게 돼요. 항등함수가 돼버려요. 맞지? 항등함수가 안 되게 얘네들이 1대 이렇게 이어버리면 그래도 항등함수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다 달라야 돼. 아예 얘는 아예 다른 숫자만 뭐 3이 되든가 이렇게. 알았어? 이해됐지? 그지? 그 다음에 또 대응되는 녀석도 어차피 얘네들이랑 다 다른 값이야. 그럼 얘는 자동으로 뭐 한 4가 되던가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 F1에 대응되는 함수값이랑 얘랑 얘가 다 다른 값을 가져야 돼. 2, 3, 4 중에 다 다른 값을 가져야 돼. 알겠죠? 그래서 총 6가지가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배열하는 건 당연히 1대1이니까 4팩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면은 항등함수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걸 1에서 빼주면 항등함수가 될 확률이 나오는 겁니다. 맞지?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워요. 조금 약간 수학적인 감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머리를 좀 써서. 그러니까 3개짜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항등함수가 돼. 그러니까 3개짜리가 혼자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1이 다른 곳으로 계속 2나 3, 4로 계속 돌아가면서 대응이 돼줘야 나머지 애들이 지들끼리 서로 대응이 돼서 항등함수가 되는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인 거지. 그죠? 머리 쓰면 이게 좀 어려우니까 이거는 거의 머릿속에 암기하듯이 기억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3번 볼게요. 3번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곱해서 0이 아니다라는 것보다 이거의 반대 사건이 뭐냐면 x-y 곱하기 z-1이
0이다를 구해서 빼는 건데, 그럼 얘는 x는 y랑 같던가 또는 z가 1이던가지. 그래서 이거 구해. 이거 구하고 그 다음에 x랑 y가 같으면서 동시에 z도 1인 걸 따로 구해서 빼. 알았지? 이해됐죠? 각각 구해보자고. x랑 y가 같다는 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이제 부정 방정식을 푸는데, 부등식이죠. 부등식을 푸는데 부등식 요거는 쌤이 빨리 푸는 법 알려줬어. 그지? 쌤이 알려준 대로 해라. 노가다로 하지 말고, 그지? 해설지랑 이런 데처럼 하지 말고 제발. 이런 거 푸는 거 보면 쌤한테 배운지 알 수 있어. 이걸로 하라 그랬죠. 4H8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뭐하러? 4H8. 그지? 의미하는 정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놔두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x와 y가 같기 때문에 2x 플러스 z가 8 이하다. 요거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한 방에 못 구해요. 나눠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x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해됐지? x가 0일 때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때마다 하면 되지. 0일 때, 1일 때, 2일 때 해서 쭉쭉 해서 4일 때까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z가 1인 건 뭐야? z 1로? 그럼 뭐야? x 플러스 y가 7 이하기 때문에 이것도 x 플러스 y 플러스 w가 7인 걸 해가지고 3H 7로 쉽게 하자고. 알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건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둘 다 집어넣고, 뭐야? z가 1인데 그러면 2x가 8 이하인 거니까 쉽죠? 그죠? 이렇게 하면 금방 경우의 수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자, 이 사건 A를 구한 다음에 B를 구하고 A 교집합 B를 한 다음에 빼주면 합집합이 나오는 거죠. 그걸 1에서 또 빼야 돼요. 알았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겁니다. 알죠? 이렇게 해서 확률 레벨 2, 3를 봤어요.